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입니다. 여러분 연속혈당 측정기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? 네, 써보니까 어떠세요? 여러 가지가 좀 재밌고 신기하죠?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연속혈당 측정기로 제 혈당이 변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. 얼마나 수치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?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? 그리고 얼마까지 오르면은 당뇨병인 거지?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지? 이런 게 궁금하시죠?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당뇨병의 진단 기준과 이 진단 기준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당뇨병 진단 기준은 지금 현재 4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공복혈당입니다. 지금 공복혈당이 우리나라는 mg per 데시리터 기준을 쓰기 때문에요.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공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. 얼마만큼 공복이고 이게 나와야 되냐면은 8시간 공복으로 자고 일어났을 때 혈당을 공복혈당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혈당이 126 이상 올라가면 당뇨병이고요. 이게 우리가 혈당이 아니고 사실 연속혈당 측정기로 보는 당은 간질액의 당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한 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6 이상이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공복혈당이 126 미치면 정상인가요? 그렇진 않아요. 이제 우리 정상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거든요. 당 대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복혈당이 100을 넘지 않아요.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은 당뇨병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. 그래서 100부터 125까지는 공복혈당 장애. 이때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요. 이때도 병원에 가서 당뇨병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.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라는 거예요.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은 3개월 평균 혈당을 의미해요. 우리 혈색소 있잖아요. 혈색소, 피 안에 피를 빨갛게 만드는 이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 퍼센트를 보는 건데요. 우리가 당화혈색소 6.5%부터 당뇨병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6.5% 밑은 괜찮은가요? 5.7% 미만이 정상이고요. 여기서도 5.8%부터 6.4%까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연속 혈당 측정기 어플에 보면은 예상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. 그걸 보시면은 5.7%에서 6.4%까지인 사람은 내가 당뇨병 전 단계일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. 6.5% 이상이신 분들은 당뇨병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서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 나왔다. 당 부하 검사라는 걸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달아요. 75g의 당을 이렇게 쭉 마시고 2시간에 검사를 해요. 2시간 후에. 정상이라면 우리가 뭘 먹고 나면 2시간쯤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. 당뇨병이 있으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. 당을 쭉 마시고 2시간이 지났는데 200 이상이다 혈당이. 이러면 당뇨병입니다. 그러면 200 미치면 다 정상인가요? 여기서도 140부터 200 사이에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고 해요. 당이 들어온 당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. 아까 공복혈당 장애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계신 분들도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?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방법인데요. 검진이 없을 때 당뇨병의 증상이 있죠. 여러분들이 다음 단요 다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먹고 그런데도 살이 자꾸 빠지는 거죠. 아무 때나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200 이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. 어떤 기준으로 이 당뇨병 진단 기준을 126으로 잡았는가?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. 제가 당뇨병 진단하면서 환자들에게 당뇨병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나 당뇨병이란 얘기 처음 듣는데요. 당뇨병 원래 없었는데요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. 당뇨병이 어제까지 없다가
오늘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. 어제까지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26 이상 이렇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하필 그 지점을 당뇨병이다라고 딱 잘랐는가? 이 연구 방법 중에 코호트라는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. 이 코호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인구 집단을 쭉 오랫동안,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몇 프로나 생기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당뇨병 진단 기준을 삼는 데는 어떤 코호트가 사용이 됐냐면은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 있잖아요. 피마 인디언들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이 피마 인디언들의 코호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당뇨병을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. 다 이 혈관 문제들이거든요. 이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이랑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누는데 대혈관 합병증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심근경색, 뇌졸중 이런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. 미세혈관 합병증이 이제 무서운 거죠. 당뇨병성 망막증, 당뇨병성 심장병,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증. 이거를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요. 이 중에서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당뇨병 망막증 이거를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공복혈당이 126인 지점부터 이 미세혈관 합병증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. 당화혈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6.5%부터 이 미세혈관 합병증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.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당뇨병 진단 기준입니다.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전 아직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왜 제가 열심히 해야 되나요? 왜 제가 혈당을 낮춰야 되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당뇨병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잘하며 열심히 하시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당뇨병 전 단계에서 아시면 더 좋고요. 난 당뇨병 전 단계도 아닌데 아주 정상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왜 이분들도 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당뇨병 초기에 열심히 하시면 진행 과정을 억제할 수 있어요. 합병증을 늦출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약간 실망스럽죠?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실망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당뇨병을 진단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겠죠.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젊었을 때 하던 대로 술도 많이 마시고 늦게 스트레스 받고 늦게까지 놀고 막 무리하고 막 이럴 거예요. 다 건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이 당뇨병 치료제가 정말 요즘엔 많거든요. 지금 많이 쓰는 약들이 2004년 이후에 나온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계열의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고 지금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들도 많고 이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요. 요즘에는 스마트 인슐린이나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.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이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